네, 중국 시장을 살펴보고 또 전략을 세워보는 글로벌 찬스의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팀 이용철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참 재밌는 얘기예요. 중국에서 한류 열풍을 타고 K-뷰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이 정말 인기를 끌던 그런 몇 년 전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화장품 기술을 따라잡는 시간이 오겠다라고 어림짐작을 했는데 그런 시간이 왔나 봐요. 예, 이제 중국 화장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사는 제품이 화장품입니다. 해외 글로벌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도 싸면서 품질이 좋기 때문이죠. 또 그 이면에는 중국 화장품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런 것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중국 화장품 시장이 변하고 있다. 중국 화장품의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중국 토종 브랜드를 찾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화두가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화장품 시장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중국 화장품은 도시보다는 3선 이하의 농촌 도시의 소비 시장의 성장률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2017년 중국 화장품 소비 증가율을 보면 1선 도시가 9%, 그리고 2선이 19%, 3선, 4선은 20%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화장품 시장은 도시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중국 화장품의 제품별 비중을 보면 프리미엄 제품이 30%, 그리고 대중 화장품이 70%인데 프리미엄 화장품은 주로 해외 브랜드입니다. 해외 브랜드를 차지하고 있고 대중 화장품은 이제 중국 토종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프리미엄 시장은 해외 브랜드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게 특징이 있겠고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을 보면은 중국 토종 브랜드가 판매하는 100에서 200위안 정도,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3만 원짜리 화장품 제품은 이제 가격 수용도가 높고 그래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CS 채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스메틱 스토어라고 하는 이런 채널에 침투하기 쉽다. 이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유명 그 해외 브랜드와 차별화하고 있는 중국 토종 브랜드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들의 그냥 인식으로만 생각해 볼 때 사실 중국 화장품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세계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글쎄라는 수식어가 먼저 붙는 게 지금 먼저인 것 같은데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화장품에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중국 화장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중국의 거대한 소비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득 수준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중국 소비 시장에 이제 화장품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소비 인구를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2015년에 화장품 소비 인구를 2억 명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2020년에는 4억 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5년 사이에 2배 정도 늘어났다. 이런 거대한 인구가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중국은 미국에 이어 글로벌 화장품 소비 시장의 2위 국가입니다. 뭐 인구도 많고 이제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성장률은 오히려 미국보다 더 앞서겠죠. 그래서 1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중국 1인당 그 연간 화장품 소비액은 38달러 정도입니다. 뭐 우리 돈으로 이제 4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는 일본의 6분의 1, 미국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수준, 일본 수준의 절반 정도만 따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서보다 성장 잠재력이 높다. 이것이 이제 중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의 근거가 되겠고요. 최근에 열린 그 제24차 중국 미용 박람회에서 나타난 중국 화장품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화장품 소비 계층이 젊어지고 있다. 그래서 20대, 그러니까 20에서 29세 사이에 20대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면서 이들의 소비 특성에 맞는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개성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이 이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하면 해외 브랜드의 의존도가 높다.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은 그런데 해외 브랜드에 막연히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 제품 중에서도 가격이 좋고 제품이 좋은 제품이 있으면 쓸 의향이 있다. 이런 또 특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해외 브랜드를 추종하는 추세가 이제 좀 꺾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국 토종 브랜드의 새로운 굴기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제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이제 중국 화장품 기업의 기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토종 화장품 시장 이제 성장에 따른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이제 중국 화장품 시장의 판매 채널을 살펴보면
온라인 매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도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온라인 판매 채널이 이제 22%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비해서 오프라인 채널은 6% 성장에 그치고 있다 이런 특징을 하나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채널 중에서도 CS 채널, 그러니까 코스메틱 스토어라고 하는 CS 채널과 백화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나 일반 매장의 비중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토종 브랜드가 강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CS 채널이 확대된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 확대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쌍끌이로 중국 토종 브랜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화와 화장품 소비 시장의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젊은 소비층의 확대 이런 것이 토종 브랜드의 성장에 기여가 할 것이다 보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화장품 회사들은 대부분 해외 브랜드에 비해서 작고 영세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규모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격 정책이라든지 제품의 차별화라든지 브랜드의 어떤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중국의 거대한, 그러니까 지금은 작지만 거대한 어떤 화장품 회사가 탄생할 수 있는 시기가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어떤 수익성이 좋고 산업체인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관련해서 수혜주 대표적으로 하나만 꼭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 중에 중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회사는 상하이 자화라는 회사입니다. 우리 후광통 초기에 상해 가화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중국판 아모레퍼시픽을 찾아라 이런 과제로 이제 발굴이 됐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상하이 자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대표적인 이제 화장품 회사고 상해 소재이고요. 그리고 스킨케어, 헤어케어 그리고 향수 등의 개인 용품을 판매하고 있고 중국 본토 브랜드라는 특징으로 어떤 그 한약재와 혼합하는 그런 제품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 성장과 함께 대표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기대되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중국의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된 수혜주 상하이 자화 이렇게 콕 하나 집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팀 이용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국 관련 ETF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가지수의 적정 벤치마크입니다. MSCI 한국지수와 FTSE 지수는 오늘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MSCI 한국지수는 0.4%가량 하락해서 뉴욕 증시의 하락세를 그대로 따라왔는데요. 아무래도 G20을 앞두고 여기에도 관망 심리가 많이 퍼져 있고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삼성전자가 23% 그리고 SK하이닉스가 4.8%가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FTSE 지수는 올랐는데요. 0.26% 상승했습니다. 여기는 삼성전자가 17%,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이 5%, 3%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글로벌랩이 준비한 내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